사실 유방이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아주 드물게 남자들도 보면은 지금 저희 신랑이 제 유방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듣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쩔 수가 없어. 제가 가끔 농담으로 내 브래지어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변하더라고요. 남자들도 뭔가 이렇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이상이 온 거 아닌가? 아니 살이 찐 건가요? 살도 쪘어. 그렇군요. 예, 두 가지 딱 가능하고요. 예. 남자들도 여성형 유방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남자들도 아예 유선 조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젖꼭지가 있고 아래쪽에 소량의 유선 조직이 있거든요. 남자도 유방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조정석 씨가 맞아요. 맞아요. 네. 드라마에서 조정석 씨가 이제 유방암에 걸린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남자 유방암은 굉장히 드물기는 해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여자 유방암 3만 명이 발생하는 동안 남자가 한 130명 정도 유방암 환자가 있었거든요. 진짜 발생을 하고 적네요. 있거든요. 예, 작기는 작아요. 네. 1% 미만이긴 한데 그 소량의 남아있는 유선 조직에서 네. 암이 발생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고요. 남자들이 이제 조금 가슴이 커지는 그런 증상들은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1번은 정말로 살이 쪄서 그렇습니다. 거기로 찐 거군요. 이제 지방 조직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가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이 쪘을 때 좀 더 심하고 네네. 사춘기 때 이제 호르몬 불균형으로 가끔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형 유방증의 이제 1번은 이제 지방 조직이 많이 쌓이는 거. 두 번째는 정말로 여자처럼 유선 조직이 생기고 많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원인들은 보통 탈모약이 많아요. 탈모약이 그렇게 돼요? 네, 남자들이 먹는 탈모약이 이제 남성 호르몬 관련된 그쵸. 제제라서 오. 몸속의 호르몬 밸런스를 좀 깨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여성 호르몬 레벨이 높아져서 네. 이제 여성형 유방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유선 조직이 늘고 그 안에 혹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검진을 다니시는 남자분들도 최근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담이지만 제가 약을 끊으시면 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탈모약 먹을래요. 맞아요. 남성들은 네. 못 참더라고요. 네. 맞아요. 머리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여성형 유방이 되다가 젖이 나오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네, 호르몬 궁금해.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젖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혹시 부유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유방? 네. 그럼 여기 네네,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네. 부유방이 이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제 젖을 만들 수 있는 조직들이 겨드랑이부터 사타구니까지 쭉 연결되어서 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태아 때 네. 쭉 다 연결되는데 다 퇴화되고 가슴에 있는 부분만 이제 남아서 우리가 사춘기 때 호르몬에 의해서 가슴이 튀어나오게 되는 건데 네. 겨드랑이에 있는 유선 조직이 퇴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 이제 부유방이라고 유선 조직이 겨드랑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겨드랑이에 제일 많지만 배꼽 옆에도 생길 수 있고 사타구니에도 어머. 생길 수 있고 진짜요? 그래서 유두도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부유두라고 불러요. 저는 그 유두가 얘기 이제 처음 가슴에도 들었어요. 있잖아요. 네네. 겨드랑이에 부유방이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겨드랑이에 조그만 젖꼭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십몇 년 전에 토픽에서 본 것 같은데 배꼽 옆에도 부유두가 있는 분들이 어머나, 있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배꼽 옆에 유두가 그럴 수 있는 있구나. 사진들이 그래서 그건 전부 다 이제 유방의 발생과 관계되는 그런 증상들인 거죠. 그래서 부유방이 있으신 분들이 예. 가슴 이제 수유를 할 때 젖을 먹일 때 이제 유방 조직이 굉장히 많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겨드랑이도 이만큼 붓거든요. 피부로 맞아요. 젖이 스며 나오기도 해요. 어머나. 유두가 없으신 분들은 피부로 젖이 막 나와요. 그럴 수 그래서 있구나. 네, 유방이 있는 조직에서는 모두 젖을 만들 수 있고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검사하실 때 이렇게 유두두 검사를 하세요? 초음파로? 그렇죠. 유두도 많이 보고 유두 밑에 혹이 있는 거를 저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나중 되면 또 까먹을까봐 유두부터 그러면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성들이 3만 명 정도가 네. 유방암 생길 때 남성분들은 100몇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130명 정도 네. 생기고 이거는 그 왜 원인이 있나요? 조금 남아있는 유선 조직에서 네. 이제 암이 생기는데 보통은
브라카라고 하는 유방암을 만드는 이제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있으신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신 남자분들이 이제 유방암 발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가슴에 갑자기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진다든지 네. 통증이 좀 있으시다든지 이런 게 있으실 때는 병원에 오셔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아까 가르쳐 드렸죠? 네. 어떻게 검사하는지. 손가락 3개로 이렇게 샤워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 검사하시면서 아주 많은 케이스를 보시잖아요. 네. 좀 궁금한 게 어떨 때 굉장히 좀 안타까웠다던가 그런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이제 유방암이 여성암 1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2위는 갑상선암이거든요. 1위 유방암 검사를 이제 유방암 검사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은 이미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갑상선암이 이제 다 나아서 5년이 지나서 나는 완치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유방에도 신경을 써야지라고 해서 검진을 오셨는데 유방암이 발견된 그런 경우에 너무나 안타깝고요. 또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 중 한 분은 위암 수술하시고 한쪽 유방암 수술하시고 갑상선암 수술하셨는데 한쪽에 뭐가 또 만져져서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암이 의심돼서 조직 검사를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제 손을 잡으시면서 선생님, 제가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암과 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거마저 암이면 더 이상 견딜 정신적인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외면하고 그때, 싶으신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짠하다. 그때 너무너무 요새 왜 이렇게 유방암이 많을까? 또 유방암 말고도 암이 많은데 그럴 때가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네. 아픕니다. 근데 요즘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렇게 유방암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유방암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방암 부자병이다 이랬어요. 부자병이요? 네, 미국에는 그때 유방암이 되게 많이 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잘 먹어서 생기는 그러니까. 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벌써 한 20년 전이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영양 상태와 이런 뭐 인스턴트 음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갑자기 확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의 그런 것들의 이제 부작용이 이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앞에서 안타까운 사례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이미 유방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반대쪽에도 생길 가능성이 높을 수 있잖아요. 훨씬 높습니다. 같이 이렇게 좀 검사를? 절제를 하거나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한쪽에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반대쪽에도 유방암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년간 중증 질환자 등록이 되어서 5년 동안은 이제 굉장히 작은 돈을 내고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 유방 다 검사를 해야 하고요. 사실 유방암이 굉장히 뒤통수를 치는 암인 게 18년, 20년 지나서도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만 하고 끝이 아니고 네. 계속 이제 10년, 20년 계속 검사를 하셔야 해요. 유방암의 발병 위험이 높은 나이에서는 더더욱 더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유방암 무슨 이유로 없지 이게? 아예 절제를 하는 것. 암이 없는데도 네네. 반대쪽도 절제하는 거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추적을 하다가 이제 절제를 하는 것이 요새 원칙이긴 한데요. 예. 브라카 유전자라고 네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안젤리나 졸리. 그렇죠. 네. 안젤리나 졸리처럼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검사를 가족력이 해보니까 있었죠. 네 가족력이 있으셨죠. 그래서 유방암 걸릴 확률이 9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방적으로 양쪽 절제를 하고 이제 보형물 수술을 하신 거고 네. 그다음에 난소도 나중에 뗐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은 양쪽 다 예방적으로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유방이 여성의 또 몸매를 또 돋보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보형물 넣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브래지어에 의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죠.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엔 또 와이어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뽕패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필수 요즘은 아닌가요? 와이어도 없게 또 브라가 나오고 저 브라렛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어쨌든 그걸 하려면은 예전에는 꽉 껴야 되고 뭔가 모아줘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사실 하는 사람도 답답한데 이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아지나요? 몇 년 전에 이제 와이어가 있는 또 가슴을 꽉 쥐는 브라가
이제 독소를 배출 못 시켜가지고 유방암을 높인다. 막 이런 이제 루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연구가 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결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유방암을 높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브래지어는 꽉 끼든 와이어가 있든 뭐 헐렁하든 다 유방암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제대로 된 사이즈를 재서 제대로 된 브라를 하는 거는 유방 건강에는 도움이 네. 됩니다. 그 사이즈를 어떻게 정확하게 재요, 원장님? 알려주세요. 네, 유방은 이제 밑가슴과 가장 높은, 가장 큰 부분의 가슴이 윗가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있어서 밑가슴은 보통 유방이 가장 낮은 레벨에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의 둘레를 재요. 네. 그 부분의 둘레가 뭐 80cm다? 그러면 이제 80 사이즈의 브라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윗가슴은 가장 높은 쪽에 있는 이제 유방이 이렇게 흉곽이 얹혀져 있으니까 네. 가장 높은 쪽에 있는 이 부분을 재는 거죠. 보통은 유두 레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둘레를 재서 이 윗가슴에서 밑가슴을 빼요. 네. 사이즈가 만약에 윗가슴이 나는 100이었다. 네. 그러면 이제 100에서 80을 빼는 거죠. 그럼 20cm? 20이 남죠. A컵 같은 경우는 요 차이가 10cm입니다. B컵은 12.5cm, 네. 2.5cm씩 늘어나요. 아. 그래서 그렇게 재셔서 이제 브라를 하시면 되고 어깨끈이 너무 조이지 않을 정도로 네. 하시고 너무 조이지 않는 밴드 사이의 간격은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아, 들어갈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브라 착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병원에 가기 전에 그 자가 검진도 하는데 그때 되면 뭐 혹을 이렇게 만져지나 그런 검사잖아요. 네. 그거 말고 분비물,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일단은 검사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신호 어떤 게 있을까요? 유두 분비물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유두 분비물의 색깔이 중요해요. 네. 이제 짜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저절로 흘러 나오는 이런 양도 중요하지만 유두 분비물의 색깔이 피 색깔이다 또는 짜장면처럼 약간 짙은 이제 오래된 피 색깔이다 이런 네. 것들은 사실은 좀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유두종이라고 하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혹이 이제 유방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안 좋은 경우에는 암도 그런 혈성 분비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도 자가 검진을 하실 때 한 번씩 조금씩 짜보는 거는 괜찮으세요. 네. 짜서 분비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나온다면 색깔을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한 번이라도 혈성 분비물이 나오신 분은 병원에 꼭 방문하셔서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 브래지어 관련해서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의견이요? 집에서도 브래지어를 착용해서 가슴을 이렇게 받쳐줘야 한다. 아니다, 집에서는 좀 해방시켜줘야 된다. 집에 가자마자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가 더 건강에 좋을까요? 유방 건강에 사실은 브래지어를 하지 않았을 때 더 낫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네.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게 정설로 있는 건 아닌데 분명한 거는 너무 죄 있는 브라를 오래 하고 있는 거는 혈류순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좋지 않은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네. 달리기를 한다든지 러닝을 할 때는 브라를 좀 잡아줘서 지지를 좀 해주는 것들이 유방은 받쳐주는 인대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거나 할 때는 이게 출렁출렁 거리게 되죠. 네. 그때 지지를 잘 안 해주면 유방이 많이 처지게 되고 인대들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조금 지지력이 있는 브라를 하는 거는 좋은 유방에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브라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유방 통증이 조금 심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지지가 되는 브라를 하는 게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건강한 유방을 위해서 아까 전에 도움되는 음식 말씀하셨는데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정말 또 건강한 유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들 음식도 좋고 생활 습관도 좋고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늘 병을 보는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것들은 병원에 오지 않는 병원 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검진을 하지 않는 이거 영업 아닌가요? 병원으로 오세요. 네, 와주시면 감사하죠. 네, 검진을 좀 두려워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거는 저도 사실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일단 중요하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유방암을 조금 일으키는데 되게 좀 위험한 음식들이 우리가 술이나 담배들은 당연히 이제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쁘니까 당연히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지방식이
그리고 과당이 많은 음식은 유방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고지방 식이는 이제 아까 제가 유방암이 옛날에 부자병이라고 불렀다고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유방 통증을 심하게 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유방암은 비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체중을 적정으로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방암 환자분이든 환자가 아니든 간에. 네. 그래서 고지방 식이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우리 몸에 이제 혈당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비만도 조장하고 유방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고지방, 과당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적절한 운동을 하셔서 스트레스도 좀 풀으시고 또 적정 체중도 유지하시는 게 좋고 유방 건강에 좋기로는 또 잠을 잘 주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수면 부족이 이제 유방 통증도 좀 유발을 하고요.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기는 호르몬들이 또 유방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네. 잘 주무시는 것, 좋은 음식을 잘 드시는 것, 몸에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유방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주 당연한 말. 유방뿐만 아니라 그냥 오래 살기. 그렇죠. 근데 네. 아까 과당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요즘 밥 먹고 달달한 음료 한 잔 이거 필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대신 그 요즘 그 설탕 안 들어간 알룰로스나 네. 이런 걸 마시면은 좀 네, 확실히 괜찮죠? 대체당들은 혈당을 확 올리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다 괜찮으시고요. 그런 달달한 음료보다는 두유를 드시는 게 어떨까요? 오! 음료 너무 좋다. 요즘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실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만약에 유방이 암이었을 때 예전에는 무조건 절제 하지만 거의 요즘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면서 치료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발견되기 전에 약간 연기? 네, 연기 이럴 때 시술을 하잖아요. 네. 네, 이 시술을 하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시술을 한다는 거가 치료적 개념은 아니고요. 네. 시술을 했더니 유방암이 발견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거든요. 유방암은 연기든 1기, 2기, 3기, 4기든 어쨌든 수술이 기본 치료입니다. 시술로 끝나서는 조금 모자라요, 치료가. 그래서 뭐 요새 만모통이라든지 네네. 이런 시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유방암을 치료하는 목적으로서는 쓰지 않고요. 그냥 혹인 줄 알고 제거를 만모통으로 했더니 암이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수술을 더 하셔야 돼요. 수술을 하시고 재발과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들을 추가로 네. 하셔야 되는 거. 제가 아는 분이 만모통으로만 끝내셨대요. 암을요? 그럼 그게 암이 암은 아니었던 아니었고. 건 네.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오늘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유방에 관련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고 하나의 궁금증을 계속 나와서 이야기 보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어쨌든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모여봤는데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꼭 이것만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진료실에 있다 보니 좀 딱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동양 여성의 70에서 80%는 치밀 유방입니다. 치밀 유방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저희 친구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거죠. 치밀 유방이신 분들은 유방 촬영을 하셔서 석회를 꼭 발견하셔야 하고요. 또 초음파를 하셔서 혹을 보셔야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많은 분을 만나보면 촬영은 아파서 하기 싫다. 했는데 맨날 똑같더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대비로 초음파는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유방 촬영과 초음파는 같이 가는 친구 같은 사이예요. 네. 그래서 검진을 꼭 4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챙겨서 하시면 좋겠고 유방 촬영을 꼭 빼지 말고 하셔서 유방 촬영에서 발견되는 연기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방송 끝날 때 되니까 알았어요. 왜요? 왜 이 프로 이름이 의학의 신인지. 왜? 오늘 원장님 말씀이 저희가 질문할 때마다 다 그냥 척척척 해주시니까 진짜 그냥 오늘 신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거기 한 글자 더 보태드릴게요. 네. 여신. 여신. 의학의 여신으로 옆에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예은 씨는 언제 검진 받았어요? 유방 검진? 저는 5월에 받았는데요. 저도 치밀 유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또 5월에 받아야겠죠, 원장님? 예은 씨 나이가
제가 30대 초중반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나 참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 수준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중반이시면 이제 치매 유방은 사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상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주 받으시지는 않으셔도 네. 될 것 같고 한 네. 3년 있다 받으시면 될 3년 것 같고 있다? 촬영은 3년 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초음파도 하셨나요? 예. 그때도 괜찮았어요? 네. 네, 그러면 3년쯤 있다가 검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2028년에 할 예정입니다. 좋겠다. 30대라서 3년 있다 봐야 돼. 여기 치밀 유방 한 명 더 있는데. 선생님 언제 받으실 건가요? 저도 올해는 받았어요. 제가 오. 올해 국가검진 해당되는 네네. 연수라서 네. 저는 언제 받을까요? 언니는 나이를 아니까 굳이 말고 하지 말고 몇 년 후에 저랑 받을 비슷하시잖아요. 네. 내년에 받으시면 좋을 것 아우, 같아요. 이게 네. 또 나이가 다 나오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뭐 웃으면서 또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흘러버렸는데 네. 여러분께 또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겐 너무나 또 소중한 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서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유방, 건강한 몸을 지켜가는데 정말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